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진행을 맡은 장엘리입니다.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함께 해주실 분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하루 종일 폴더블 폰 얘기로 좀 시끄럽기는 한데 사실상 이미 파인테크닉스라든지 KH 바텍, 세경 하이테크 등 그 관련한 종목들은 이미 이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부품 관련주들은 그 반면에 또 우리 2차원 전지 관련주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등락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 네. LG, SK, 삼성 있겠는데 지금 이제 어떤 또 싸움이 붙었냐면은 이제 밀도 싸움. 밀도 싸움이 붙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에너지 밀도라는 게 뭐냐면 한 번 충전했을 때 과연 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이슈가 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은 이제 2차 전지에 NCM, NCA 이렇게 있거든요. NC 이제 N이 니켈이고 C는 코발트, M은 망강, A는 이제 알루미늄 이렇게 돼가지고 주로 이제 3원계로 가고 있는데 지금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4원계, 거기 NCMA 이런 걸 또 개념을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국 업체들은 가격을 싼 거로 위주로 가고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가격 경쟁이 없다 보니까 한 번 충전에 이제 얼마나 많이 달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코발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지금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니켈의 함량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 니켈을 늘리면서 코발트를 줄이는. 그래서 지금 그런 함량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니켈 함량이 거의 이제 88%까지 왔거든요. 그거를 지금 94%를 올린다.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울산에 있는 대학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98%까지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이제 점점 하이니켈 어떤 그런 밀도를 높이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여러 가지 에코프로 BM이나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만개를 하면서 또 2차 전지 배터리 수요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이게 3사 대형사 외에도 우리 부품 관련주들 부품이라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런 종목까지 더불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종목 자체가 많이 이제 올랐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향 트렌드를 계속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요새 좀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정을 받을 때 매수라는 전략이 주요할 듯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SKC와 또 LNF가 굉장히 5% 넘는 좋은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어떤지 또 어떤 섹터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양 지수는 하락 전환했다가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4% 오름세 속에서 3,145포인트 선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032포인트 선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1,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95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 소폭의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현재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현재 삼성전자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74,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약세 속에서 10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빨간불을 유지하면서 네이버 43만 500원 선에서 카카오는 15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 지금 삼성 SDI가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76만 9천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지금 카카오뱅크 오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면서 현재는 27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5%대 탄력받으면서 31만 5천 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3%대 강세, 하지만 크래프톤은 3%대의 약세 속에서 17,500원 내린 47만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코프로비엠도 1%대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32만 3,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는 나란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5%대 약세 속에 96,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HLB는 탄력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0%대 약세 속에 현재는 6,300원 내린 5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는 오늘 5%대 강세 보여주면서 6,000원 오른 11만 4,6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1%대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리노공업이 강보합권 머물러 있습니다. 휴젤과 첨보가 2%대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휴젤은 19만 6,100원 선에서, 첨보는 23만 8,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6%대의 강세 속에 6,300원 오른 10만 3,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현재 소폭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최동기 전문가께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종목별로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LNF가 5%대 강세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솔루스 첨단 소재 4% 가까운 강세 속에 2,300원 오른 6만 6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SKC도 5%대 강세 속에 15만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DIT와 SKI테크놀로지는 파란불을 켜내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은 현재 소폭의 강세 속에서 18,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흥 SEC가 3%대 강세 속에 3,100원 오른 84,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신 EDP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삼성 SDI 계속해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아이폰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오늘 일부에서 애플의 주가가 3% 정도 상승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9월에 아이폰 13 신형 모델 출시에 대한 소식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현재 살펴보시면 종목별로 조금 엇갈리지만 대체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이노텍이 1%대 강세 속에 3,000원 오른 21만 1,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ITM 반도체와 BH도 강세를 가져가는데요. BH 2%대 강세 속에 21,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덕산 네오룩스가 3% 가까운 강세 가져가면서 76,6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도 1%대 강세 속에 14,0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이로닉은 약세 가져갑니다. 이어서 삼성 SDI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1,200원 오른 85,8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폴더블폰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자주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일부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소식이죠.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흐름 살펴보시면 파인테크닉스가 9%대 강세 속에 12,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1%에서 3%대까지 탄력을 보여주는데요. 세경하이테크가 현재 26,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원익큐브만 파란불을 켜내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코넥이 3%대 강세 속에 2,19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삼성전기 빨간불, PI 첨단 소재도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두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오롱인더, 삼성전자 모두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탄력을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죠. GBP510의 임상 3상 시험 피험자 투약을 시작했다라고 어제 오후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달 10일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내리고 나서 이 3주가 지난 기간인데요.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첫 임상 3상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14개 의료기관과 그리고 유럽, 동남아 등 해외 기관에서 만 18세 이상 국내외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GBP510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방침인데요. 앞으로 국내 보건당국에서 신속하게 허가를 받고 또한 세계 보건기구 사전 적격성 평가 인증 등 이런 허가 획득 준비를 거쳐서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보시면 오름세를 가져가다 최근에는 조금 약세를 다시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4%대 탄력받으면서 13,500원 오른 31만 3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한국 BNC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입니다. 네, 한국 BNC가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제조 판매 권리를 확보한 코로나19 치료제죠. 안트로퀴노놀이 미국 식약처에서 임상 2상의 대상 확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임상 대상자는 입원 환자였는데요. 이제는 입원하지 않은 중증 환자에도 임상 시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신청 후 30일 내 FDA가 이 신청에 대해서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된다면서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어 승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트로퀴노놀은 원래 폐암이나 급성 백혈병의 치료 목적으로 개발 중이던 항암 후보 물질이었는데요. 골든 바이오텍과 손잡고 코로나19 치료제로도 개발 중입니다. 이어서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BNC 오늘 계속해서 탄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자주 가져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13%대 급등세 속에 35,35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의 투명 OLED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투명 OLED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죠. 지하철 광고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한 규제 혁신 사례를 발표하면서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지하철 창문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행 5개 광고물법에서는 교통수단 외부면에 발광하는 창문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명 OLED가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국무조정실의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에 기반해서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지하철 광고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됐습니다. 여기에 수혜주로 LG 디스플레이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가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차트 확인해 보시면 아직 이 소식이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약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2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특징주 그리고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지금 이제 하락세로 좀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오늘이 8월 말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월말은 원래 전에 이제 뭐 펀드 매니저의 경우에는 좀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손실이 많이 난 거를 이제 우리 보고서를 쓸 때 네. 그걸 이제 보이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뺀다 이런 이제 개념인데 요새는 이제 하도 뭐 그런 그 논란이 되니까 이제 감독원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할 때 집중력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위는 못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9월 달이 이제 3개월마다 돌아오는 이제 선물 옵션 네. 컷오프 데이가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는 이제
9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는 아마 영업일수로 한 7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심히 볼 건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선물도 지금 1조 5천억의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옵션이거든요. 옵션의 거의 지금 콜 옵션의 매수 잔고가 39억이고 풋 옵션은 13억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콜 옵션이 금액이 많으니까 이게 더 상승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있지만 네. 제가 이제 클릭을 한 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수를 보면은 지금 풋 옵션이 거의 20만 주가 순매수고 콜 옵션은 6만 9천 그 주가 계약이 순매수거든요. 이거를 이제 뭘 의미하냐면 풋 옵션의 금액이 작으면서도 수량이 많다는 거는 이제 외가격, 그러니까 한참 그 밑에 있는 풋 옵션을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는 한 번가는 한 번은 제가 볼 때 뭐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하락으로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외국인들의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한 번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풋 옵션에서 수익을 챙긴 다음에 다시 또 콜 옵션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한 번 정도는 출렁일 수 있는 게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뭐 미국 시장에 따라가는 커플링도 아니고 네. 반대로 가는 디커플링도 아니고 어떤 또 뭐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가 뭐 그렇죠. 홍콩 영향이 있다 봤다 보니까는 우리 자체의 어떤 그런 어떤 주식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뭐 테이퍼링 이런 얘기 나오면서도 미국 시장이 그래도 강한 모습을 가는 거 보니까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뭐 약해 보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석이 꼈기 때문에 9월 달은 저희가 좀 그래도 보수적인 거를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많이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장세를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좀 이 시각 증시 상황에서 살펴봤는데요. SKC와 LNF, 에코프로가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게임주 관련해서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가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하락하는 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우리 시장의 핵심이 그 NC 소프트거든요. 네. NC 소프트가 지금 우리 상반기만 해도 뭐 목표가를 뭐 110만 원 이런 레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 70만 원대까지 계속 목표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목표가를 내리면 이제 주가가 당연히 이제 빠질 거라 예상을 하는데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NC소프트는 제가 어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좀 감해도 있는 게 있다라죠. 어디도 사실 63만 4천 원 찍고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도 좀 올라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65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게임즈 내에서도 이제 고평가 저평가 주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크래프톤하고 이제 펄어비스가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영향이 뭐냐면 이제 공매도가 엄청 많이 지금 몰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가열 종목으로 아마 두 종목이 지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빠진 게 지금 뭡니까? NC소프트거든요. 상대적으로 NC소프트가 뭐 블레드 소울 그게 뭐 안 좋다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신제품이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NC소프트는 어제 얘기했지만 감에도 국면이다. 서서히 이제 매수에 가담한다는데 어제 63만 4천에 사신 분들 또 수익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게임즈 내에서도 일단 우리가 이제 고평가되는 종목은 털고 저평가되는 종목을 사는 이런 어떤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예외적인 종목은 이제 위메이드였어요. 네. 위메이드가 요새 계속 올랐는데 어떤 이슈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알게 된 게 뭡니까? 무상증자를 발표했으니까 이미 아마 그거를 아마 내부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사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위메이드가 사실은 오를 이유가 없었는데 올랐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무상증자를 아마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오늘 그 자동차 관련해서 평화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그 현대차라든가 뭐 SK그룹에서 이제 수소 협의체 가지고 기업체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평화산업이 이런 것도 뭐 이런 거 자동차 뭐 기아나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그 자회사가 평화실공업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좀 가스켓을 만들어요. 수소 관련해서 아마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오늘 평화산업이 일단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형솔루텍은 이제 어제도 나온 얘기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상생 협력해가지고 이 회사에 약 80억 정도의 어떤 대출을 연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거 핵심 부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보면 이 회사가 이제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뭡니까? 그 OIS라고 손 떨림 방지하는 기능. 이거에 대해서 특화된 네. 회사가 제형 솔로텍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SKC하고 SK는 어제 뭐 합병 얘기 나오면서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게 이제 부인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은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은 임상 3상에 돌입을 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일단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 있는 향원 디자인 연구소하고 GBP 510이라는 물질이 일단 임상 3상을 시작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국내 14개 기관, 그러니까 이제 병원들이 참가를 하는데 18세 이상의 성인이 약 한 4천 명을 참가한다니까 아마 굉장한 어떤 규모로 삼상을 하기 때문에 저럴 때는 아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오늘 아마 네.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백신이 만약에 어떤 성공을 한다면은 그래도 뭐 코로나가 이게 항상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독감처럼 이렇게 네. 진행이 된다는 걸 봐서는 하루빨리 일단은 백신이 어떤 기업이 만들면 아마 저럴 때는 블록버스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내리면서 하향 조정하면서 보합세 보이고 있는 NC소프트와 함께 위메이드 소식도 전해주셨는데요. 위메이드 8.74% 상승하고 위메이드 맥스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무상증자 소식에 또 미르포의 새로운 신작이죠. 흥행이 더해지면서 호재가 겹쳤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최동기 전문가만의 또 특별한 시각이 돋보이는 이슈킹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항상 또 좋은 소식과 함께 또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주시는 또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슈킹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기관과 또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화요일 날은 지난주에 우리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걸 팔았는지를 한번 분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8월 23일부터 일단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기관들은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위 5위에 들어갔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단은 카카오, 셀트리온, 삼성 SDI, 네이버, SK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상위 이제 5위에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산 종목들은 셀트리온, 그다음에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크래프톤, 네이버, 삼성 SDI, 한화에서 보면 이제 뭐 셀트리온도 계속 뭐 지금 백신 얘기 나오면서 지금 이제 등락이 엇갈리거든요. 어떤 날은 오르고 빠지고 하루 만에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는 게 이제 셀트리온 주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로직스도 계속 뭐 모더나 미탁 생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CMO 관련해 가지고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카카오는 뭐 어차피 뭐 우리가 네이버랑 같이 아마 등락이 엇갈리는 종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도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거의 이제 공모가까지 왔는데 아마 공모가에서 여기서 50만 원을 돌파하고 갔으면 더 갈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부터 그만큼 매물대가 그때 그 공모가 부분에 굉장히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일단은 이제 하나예요. 하나. 지금 보면은 이제 하나그룹이 이제 3세 경영까지 왔거든요. 네. 원래 이제 하나그룹이 제가 전에 이제 주식시장의 역사였지만 이제 김종희 회장이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김종희 회장 옛날에 화약그룹의 화약 공장의 직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제가 넘어가면서 그때 그거를 직원이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김종희 회장이 1대고 이제 2대가 이제 김승현 회장이고 네. 3대 와진 뭐 김농관 지금 뭐 부회장인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이제 아들이 삼형제인데 지금 이제 하나그룹도 이제 지배 구조가 어떤 이제 그 승계 구도가 나오는 건 아마 하나 시스템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우리 김동관 회장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그룹이 이제 태양광에서 미국에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네. 하는 게 이제 우주 관련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김포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뭐
하나그룹에 비행기가 있어요. 아, 그다음에 그런가요? 뭐 현대도 네. 이제 그 뭡니까 우리 뭡니까 그거 그 도심 그 네. 에어 뭐 한다 가지고 전시되어 있거든요. 오. 그만큼 이제 하나그룹이 이제 우주에 대한 어떤 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그룹 원래 이제 하나그룹은 이제 화약하고 이제 화학 쪽 옛날에 이제 한양화학이라고 있었는데 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강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완전히 탈바꿈해가지고 태양광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이제 우주항공까지 이쪽으로 이제 아우르는 이런 어떤 그룹이 이제 변모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젊은 아마 김동관 사장이 들어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속 혁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일단은 이제 기관들은 SK, LG전자, SKC, SD 바이오센서, 롯데렌탈 5종목이 상위 5위였고 그다음에 외국인은 LG화학, 삼성전자, SKC,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돼서 이제 LG전자하고 SKC, 롯데렌탈이 일단은 매도를 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24일날 보시면 이제 상위 일단은 기관들은 삼성전자, 크래프톤, 포스코, NC소프트, LG이노텍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삼성, SDI, HMN, 네이버, 하이닉스, 카카오인데 이제 크래프톤하고 또 NC소프트 기관들이 24일 날은 아마 굉장히 게임주들을 많이 샀죠. 아마 그렇습니다. 겹치는 종목들은 네네. 이제 아시아나항공, 오리온, SK 하이닉스인데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계속 뭐 우리 이제 대한항공이 인수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자본이 좀 투입이 되면서 재무구조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시아나항공도 계속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아마 아시아나항공이 전에는 M&A 나올 때마다 주가 급등을 했었는데 요새는 좀 이런 항공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위드 코로나가 되기 전까지는 항공주들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완화가 되는 이런 시기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전날은 샀는데 이날은 좀 파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SK, 셀트리온, LG 디스플레이, 코스모 신소재에서 2차 전지주들이 좀 이날은 좀 매도한 그런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25일 날에 이제 하나투자증권,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이노베이션, OCI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기관이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카카오뱅크, 카카오,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상위 5위에 랭크가 됐었는데 동시에 산 종목들은 카카오뱅크, SK이노베이션, OCI, 대한항공,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하나, 강원대에서 하나가 계속 네. 여기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근데 OCI도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OCI도 그렇죠. 지금 뭐 네. 태양광 쪽으로 태양광 때 관련해서. 많이 손해를 네. 봤었는데 최근에 OCI도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거를 아마 저기 투자를 하면서 계속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들 보시면 이제 하이닉스, 휴캠스, 삼성전자, 우선주, SKC, 네이버, 현대차인데 사실 뭐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그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코스피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락이 일어난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빠질 때도 덜 빠지고 오를 때도 들어오는 이런 게 이제 코스피의 어떤 대형주들의 어떤 특성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금액이 크신 분들은 이런 어떤 그 안정적인 종목을 하시는 게 그래야 좀 낫지 않나. 왜냐하면 주식에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거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안정적인 종목으로 아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그러니까는 자금이 크신 분들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펀드에 투자를 하시든가 네. 뭐 이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건 거기에 이제 강원랜드가 있거든요. 이제 강원랜드도 지금 아마 이제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은 또 수혜를 입을 거다. 그래서 보면 지금 뭐 강원랜드라든가 이제 카지노 관련 파라다이스, GK 이런 종목들이 계속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아마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외국인이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거래량 이런 걸 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26일은 역시 이제 OCI, 크래프톤, 하나, 셀트리온에서 이제 OCI하고 하나가 계속 지금 순매수 종목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 HMN, 현대로템, 효성화학. 그래서 효성그룹도 계속 뭐 화학뿐만 아니라 첨단 소재, TNC에 가지고 계속 실적이 좋고 아마 효성도 지주회사에서 지금 효성그룹이 올해 아마 그룹사 중에서는 아마 수익률이 제일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 우리 또 연료전지 관련주도 되고 그다음에 HMM도 들어가 있는데 HMM도 지금 뭐
파업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파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물동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마 노동자들이 아마 이번에 그동안에 이제 워낙 뭐 HM이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좀 이렇게 만회를 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회사 측에서도 좀 더 좀 처우를 개선해 주면 좋겠지만 이게 또 산업은행하고 또 엮여 있어가지고 아마 그게 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제 하나 OCI에서 좀 보면 OCI도 사실 보면 옛날에 이제 이게 이혜림 회장인가 그렇거든요. 이수영 회장까지 동양화학이 이제 전신인데 이쪽도 이제 화학해가지고 굉장히 그 여러 계열사가 많아요. 뭐 많은데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실리콘, 태양광 때문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OCI도 전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거든요. 저퍼지였고 이 자금력이 튼튼했었고 배당도 많은 회사였는데 갑자기 태양광 때문에 뜨긴 떴었죠. 네. 우리 그 미래에셋에서 뭐 그때 60만 원까지 올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제 주가가 지금 힘을 못 쓰는데 아마 OCI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뭐 재도약하는 아마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OCI 이제 우리 보면 이제 뭡니까 2리 공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염화 소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소재 이렇게 있는데 저 뜻단에 일단 OCI도 우리가 유심히 화학 제품 중에 거의 뭐 1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NC소프트가 이제 1인데 역시 이제 아나 그 게임주에 대해서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날 급락을 했죠. 거의 뭐 18%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날 NC소프트맨이나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두산인프라코어, 한국전력, 넷마블, LG생활공학, 포스코인데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제 아마 감자도 뭐 유상증 나오면서 이런 어떤 악재가 겹치면서 일단은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마블도 이제 게임주인데 지금도 상대적으로 크래프톤하고 지금 뭡니까 펄어비스가 오르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또 넷마블도 좀 매도에 동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27일은 일단 크래프톤, 셀트리온, 두산 퓨얼셀, OCI, 하나솔루션 해가지고 이제 OCI 또 하나그룹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KB금융, 그다음에 코롱인더, 두산중공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한 반면에 역시 NC소프트가 역시 기관의 1위, 외국인 2위에서 계속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LG화학, SK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27일 날 이제 매수 매도가 일단은 겹쳤던 이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난주에 이제 하나 종목이 일단은 5일 중에 3일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 그다음에 OCI도 마찬가지로 5일 중에 3일을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샀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오른 거는 당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하고 두산퓨얼스는 이틀 연속, 이틀 동안 이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도 3일 매수를 했는데 또 셀트리온은 또 하루 정도 매도를 해서 일단은 이틀 정도 순매수를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종목은 또 매수 매도가 이제 하루씩 겹친 종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하루 정도 산 종목들은 이제 밑에 예시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SKC, SK라 가지고 역시 이제 합병 얘기 이제 그랬죠. 아마 알았던 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미리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도 역시 이제 실적이 안 좋다라 가지고 신작품에 어떤 기대치 미흡을 해가지고 일단 이틀 매도를 했고 역시 LG화학도 지금 뭐 뭡니까 리콜 얘기 나오면서 또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3일, 크래프톤 3일, OCI 3일, 카카오가 두산표 이틀 순매도한 종목은 SKC, SK, NC소프트, LG화학 나머지 4종목은 이제 반복되는 종목이고요. 이걸 일단은 수급하고 일단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뭐 보시겠지만 역시 지금 주가 자체가 5일 연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 말에 8월 20일 날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거의 뭐 17% 올랐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기관 외국인이 지금 우리가 나온 자료는 3위지만 네. 5일 내내 순매수를 했어요. 어. 그래서 보면 뭐 투신이든 영기금이든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뭐 이런 대형자 이렇게 오른 거 처음 보거든요. 지금 계속 올라옴으로써 일단은 아직도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이 하나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크래프톤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23일, 24일 빼고는 계속 샀고요. 그다음에 투신은 뭐 지금 8월 13일부터 계속 순매수고 영기금 뭐
상장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순매수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연기마 투신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아마 공모주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선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차피 올려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계속 아마 지금 거의 뭐 공모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은 손실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51만 원 찍고서 지금은 다시 49만 원대. 오늘 좀 또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크래프톤도 거의 일단은 공모가 근처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안정세를 보이면서 등락이 엇갈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OCI도 일단은 이제 지난주 내내 올랐죠. 네. 5일 연속 올랐는데 이제 외국인이 24일 날 빼놓고는 계속 4일간 순매수를 했고 기관들도 순매수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자료랑 제 자료가 틀리는 거는 여기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우리 뉴스에 나오는 거는 상위 20위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그 이하의 산 종목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약간 이제 미스매칭인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보면 투신의 경우에도 계속 OCI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연기금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서 주가 자체가 지금 10만 1,000원에서 거의 뭐 20% 오른 상태고 아직도 뭐 추세는 살아있는데 제가 볼 때는 12만 5천 원 선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13만 5천 원 선까지가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를 돌파하느냐가 이제 향후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느냐 아니냐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은 1차 저항선 12만 5천 원을 뚫어야 되지만 아마 그 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카카오도 역시 보면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24, 24, 25에 순매수를 보였죠. 그래서 보면은 투신도 일단은 사고 있고 외국인도 사고 있고 연기금은 일단은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은 주 후반에 와서는 일단 매도로 좀 돌아선 모습인데 어쨌든 카카오도 지금 17만 3천 원까지 갔다가 현재 15만 원대에서 계속 등락이 엇갈리는데 역시 지금 보면 15만 원대가 어떤 거 저항선으로 보고 매물대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카카오도 일단 15만 원을 안정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두산 피어스레도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주 내내 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이제 화요일부터 24일부터 순매수를 보였는데 일단은 투신하고 연기금이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순매수를 보이는 종목이 두산 피어스 역시 주가가 4만 4천 원대에서 이제 5만 2천 원대까지 올랐는데 역시 보면 앞에 5만 4천 원이 일단은 약간의 그때가 이제 어떤 그 저항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부터는 뭔가 지금 뭐 매물대가 포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 당연히 더 가겠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 역시 두산 피어스는 앞에 5월 초에 RSI 보시면은 RSI가 저수질 때 샀으면 뭔가 샀다가 물렸지만 지금 뭐 굉장히 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RSI 전략은 제가 뭐 방송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RSI가 일단은 저수지에 있을 때 이런 어떤 그 우량한 종목들 뭐 시총 뭐 상위 한 뭐 100위, 50위 이하의 종목들을 매일매일 검색하셨다가 제가 볼 때는 RSI가 지금 저수지에 있다. 이런 종목들이니까 빠질 때마다 사놓으시면 언젠가는 기다리시면 수익을 많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테마주 하루하루 올리는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 마시고 그냥 저기 담담하게 이런 종목들을 담아두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SKC 뭐 아시겠지만 이제 매도로 돌아섰죠. 이거 뭐 합병 얘기 나오면서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미리 팔았고 투신 연기금도 계속 팔아서 주가가 일단은 17만 8천 원에서 15만 원대까지 급락을 한 모습이고요. 역시 SK도 마찬가지도 지금 뭐 합병 얘기 나오면서 일단 지난주 4일 내내 일단 하락을 해서 지금 보면은 거의 하단에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 반등함으로써 아마 여긴 또 탈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NC소프트 역시 뭐 워낙 많이 빠졌죠. 지금 뭐 85만 원대에서 지금 뭐 65만 원대, 어제 뭐 63만 원이니까는 거의 20% 이상이 빠졌거든요. 단기간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투신도 일단은 26, 27을 연기금도 26, 아마 대량 매도를 해가지고 일단은 아마 저번 일단은 기간의 외국인들도 아마 좀 손실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RSI가 NC소프트 저수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어제는 일단은 매수 타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NC소프트는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담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LG화학도 일단은 기간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가 많았다는 이런 종목이 되면서 투신은 일주일 내내 팔았고 연기금은 24일 하루 빼놓고는 또 계속 팔았죠. 역시 LG화학도 좀 바닥에 있는데 아직은 RSI가
지금 이제 저수지에 있지는 않은데 지금 27일 날 아래 꼬리가 크게 달렸기 때문에 일단은 LG화학도 우리가 지금 보면 아직은 리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10월 달에 과연 상장을 할지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 때문에 LG화학은 또 한동안 좀 약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거의 뭐 RSI가 지금 저수질이 갈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좀 더 하락을 하면은 LG화학은 좀 베스트 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역시 지금도 외국인들은 5일 동안 5일 중에 4일을 샀고 그다음에 이제 투신도 외국인 연기금도 이제 많이 사는데 어쨌든 간에 매수가 더 많았는데 매수 매도가 반복이 돼서 주가 자체가 일단은 계속 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은 뭐 매수 매도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간에 기간이 외국인들은 4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투신도 마찬가지고 연기금은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양 5일 중에 이틀은 매도를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일단은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선을 이제 버티고 있는데 아마 21선이 무너지면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이닉스 우리 뭐 반도체 관련져 가지고 지금 뭐 계속 1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10만 원이 깨지면은 기관들이 들어와서 올리고 하는 이런 종목이나 어쨌든 간에 SK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은 RSI가 일단 저수지에서 탈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좀 더 단기적으로도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 역시 지금 매수 매도가 반복되지만 어쨌든 간에 투신이 계속 파는 모습이고 외국인들 지난 25일부터 계속 파는 모습인데 역시 우리 네이버도 보면 이제 60일선에 이제 걸쳐 있거든요. 42만 원. 과연 이 지수를 가격대를 유지하면은 다시 이제 상승 트렌드로 가겠지만 여기서 많이 무너지면은 좀 더 40만 원대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네이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스피는 일단 끝났고 일단은 코스닥으로 들어갑니다. 코스닥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제약, 첨보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하고 이제 셀트리온 형제들이 일단은 23일 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 매도한 종목은 큐라클, NNF, 에코프로 HN, 셀리버리, 크리사 신소재 이런 종목이 이제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 겹치는 종목은 이제 LNF하고 LX 세미콘 해가지고 LNF가 지난번에 레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아마 이제는 좀 더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4일도 보시면은 이제 HLB, 레고캠 바이오, SM, CNC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고 순매도 종목은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N, 셀트리온 제약, 앞타 바이오, 바이오니아, 첨보 해가지고 아마 이날 보시면 2차 전지들을 일단은 매도하는 모습을 봐서는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며 이날 이제 매도를 함으로써 아마 조정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5일 날은 상강 MET 우리 이제 풍력 관련주가 일단은 아마 상강 MET를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하 프론테크 수소 관련주죠. 그다음에 한국 BNC 아까도 우리 뭐 센터에서 얘기했지만 한국 BNC도 계속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파마, 메지온 그래서 아마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이 일단은 또 코스닥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보였고요. 매도한 종목은 바이엔셀, 휴젤, 아이큐어, 펄어비스, 원익 IPS, 테스나 그다음에 이지케어테, 레코금 바이오서 아마 바이오주들도 매도를 했고 근데 휴젤도 일단은 GS그룹이 인수를 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은 하락을 했는데 즉 휴젤도 일단은 거의 제가 지난번에 어젠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RSI가 저수지에 왔다서 매수한 탐에도 오늘은 좀 일단은 상승으로 반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6일 날 와서는 이제 카카오 게임스, 그다음에 네페스 아크, KH 바테, JAP 엔터, 미코, 원익 IPS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바텍이 요새 계속 그 레포트가 좋은 게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계속 JYP 엔터를 강조를 했었는데 네, 그러셨죠. 그래도 올랐더라고요. 네,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저도 뭐 제가 이렇게 던지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 매도한 종목 역시 이제 2차 전지 관련져 가지고 첨보, LNF, 삼천당 제약, 위메이드, 한국 BNC, 메디톡스인데 또 이날은 또 위메이드를 또 팔았어요. 기관 외군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동안에 또 위메이드가 올라오면서 아마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일단 좀 터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시 또 오늘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27일 날은 리메드하고 쿠폰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고 매도는 펄어비스, 위메이드, 저 게임주들을 또 27일 팔았습니다. 그래서 HLB, 카카오 게임스, SK 머티리얼스 아마 이제 게임주들을 제가 볼 때는 이제 펄어비스하고
뭡니까 이 저기 막 크래프톤으로 사다가 네. 이제 펄어비스는 서서히 터는 모습을 일단 나오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인 27일 날에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순매수한 종목은 없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매수매도가 겹친 게 이제 에코프로비엠, HLB, 뭐 셀티론자, 첨보, 레고캠바이오, 한국 BNC, 카카오게임스, 원익 IPS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LNF를 3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펄어비스가 이틀, 위메이드가 이틀. 그래서 아마 게임주들을 매도를 했는데 이번 주 들어 좀 강하게 보이다가 지금 위메이드는 다시 계속 빠졌죠. 강세지만 네. 지금 이제 펄어비스는 이제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죠. 제가 볼 때 이런 어떤 거 수급에 있어서 일단 기관 외국인이 일단 동시에 매도한 종목들은 그 다음 주에 어쨌든 간에 오른다 하더라도 결국은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급을 항상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한 종목은 없고 매도한 종목은 LNF, 펄어비스, 위메이드인데 일단은 시간 나눈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일단은 이제 매도한 종목인데 일단 뭐 외국인 연금 계속 팔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일단 하향으로 가는 LNF 모습 보이게 있고 그다음에 펄어비스도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올랐지만 외국인하고 투신 연금 팔므로써 일단은 윗골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돌파했었는데 지금 펄어비스가 다시 이제 8만 원대로 절대 10만 원의 고점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면서 지금은 다시 하락세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위메이드도 주가가 일단은 이제 올랐다가 지난주 63,400원까지 빠졌는데 다시 이제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이제 올랐는데 역시 위메이드도 급등했다 급락을 했거든요. 다시 오늘은 좀 증자 얘기 나오면서 좀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2차 전지들도 계속 에코프로는 아직 주가는 그래도 그냥 우상향 가고 있어요. 네.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티론 제약은 뭐 이 종목도 약간 이제 박스권 상단인데 네.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모습이고 HLB도 아직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는 좀 애매한 자리. 그다음에 한국 BNC도 지금 고가놀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생각이 네. 되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애매한 자리고요. 그다음에 원익 IPS도 오늘 좋은 조금 흐름 애매한 가져갔죠. 자리인데 네. 원익 IPS는 이제 앞에 보시면은 지금 RSI가 일단 저수지 벗어나면서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첨보 이제 마지막인데 이 종목이 일단은 뭐 계속 좋은 흐름 보이는데 아직은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돌파를 못하고 시간이 이어지면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네.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원익 IPS가 아니라 원익 P&E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원익 P&E는 네. 이제 제가 2차 전지에 뭡니까 이게 장비주거든요. 네. 이제 P&T하고 원익 P&E인데 네. 원래 원익 P&E가 P&E 솔루션에서 이제 원익 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이름 바꿨는데 사실 이 종목이 1년 동안 고생을 시킨 종목이에요. 저도 네. 이제 전에 아시는 분한테 이거 얘기했다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 종목이 이제 막 23,000원까지 갔다가 18,000원까지 내려오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3만 원 그렇죠. 돌파했는데 역시 이제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이제 안 오른 종목들 장비주까지 네. 흐르는 거 봐서는 앞으로 또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좀 기다리신 분들은 좋은 수익 가져가셨기를 바랍니다. 원익 P&E가 상승하고 있다는 흐름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또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순매수한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 오늘 또 마무리할 시점 됐습니다. 오프닝 벨 2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그동안 또 함께해 주신 최동기 전문가님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